그림 일로 오세요. 엄마랑 이거 하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제가 며칠간 하려고 책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못했던 컨텐츠를 오늘 30분 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할수록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편집도 뭐 기획 없이 좀 하는 편인데 잘 나가는 유튜브들은 다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업도 여러 가지고 책도 막 다 기획이고 뭐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막 기획해서 하기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며칠간 여기다가 미술사 공부법 알려주자, 유튜브 찍자,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합니다. 제가 잘해야 편집도 빨리 하고 빨리 올릴 수 있을 텐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미술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을 제가 블로그 한 10년 했고 유튜브 한 2, 3년 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자, 일단 미술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전공을 미술을 하지 않으셨는데 뒤늦게 미술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미술교육을 전공을 했고 또 미술교육기관도 운영하고 강의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다 교육인들이다 보니까 미술 선생님들이 미술사 공부 어떻게 하냐, 방법 좀 알려달라, 책 추천해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미대를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미술사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학부 때는 금속공예 디자인과를 전공을 해서 미술사를 그냥 교양으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제가 가장 미술사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미술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야 돼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미술교육대학원이 다 논술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미술사에 대한 질문들이 한 3가지가 시험에 나오면 그 3가지 주제를 키 큰 이렇게 시험지에 비어있는 백지에 막 쓰면서 시험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붙어야 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심리라던가 교육철학 뿐만이 아니라 미술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때가 제가 한 15년 전 25살에서 6살이었는데 학부 때 너무 미술 공부를 안 한 거죠, 이론을. 그러니까 허겁지겁 대학원에 떨어지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말 독하게 한 6개월을 도서관에서 아예 살면서 미술사 공부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이 목표였지만 오히려 저의 인생에서는 공부법을 좀 배우게 됐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루에 한 권 무조건 읽는다. 미술사 책.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릭 서양미술사 이런 게 있으면 한 권을 다 읽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철이 끊겼는데 책이 이만큼 남은 거예요. 어디 가서나 읽었거든요. 막 움직이면서도.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막 전철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다 읽고 나가야 된다. 이게 나의 오늘 약속이다. 그렇게 대학원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글쎄 모르겠네요. 요즘은 미술교육대학원이 미술사 시험을 논술 이런 걸 안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미술사는 주입식으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걸 되풀이한다 이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떠한 그 지식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당시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에세이를 쓰게 됐는데 미술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 말고 미술사적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다. 그래서 뒤늦게 30대가 넘어서 다시 또 이제 박사과정을 중단하고 다른 학교 미술사 석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학교마다 그 다음에 미술 이론마다 공부법이 상당히 다르고 내가 배웠던 미술교육학 내에서 미술사랑 미술사학과에서 배우는 미술사랑 예술학과에서 얘기하는 미술 이야기들이 참 다양한 담론들이 있구나 하면서 좀 재밌게 다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미술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학벌이나 학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았죠. 유튜브에는 훨씬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저도 코로나 이후에 대학교, 학위, 학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진짜 전문가는 현장과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대학교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미술 애호가, 아니면 내가 미알못이다, 아니면 나는 초보 컬렉터다, 아니면 나 미술 선생님이다, 아니면 난 전혀 미술과 상관없는 직업이다, 이런 분들도 내가 만약에 미술사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재밌고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한 분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이 늘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라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저는 이 영상을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저희 집 서재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말 많은 미술 교육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교육청도 많이 가고. 미술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흰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내가 미술하면 떠오르는 거, 미술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근데 요것이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비어있는 종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면 내가 의외로 한국 작가 위주로 많이 알고 있구나, 내가 오히려 인상주의 화가들은 많이 알고 있네, 아, 나는 원시미술 말고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현재 미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좌표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미술사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다시 띄울게요. 지금 제가 어떤 책을 찾다가 포기했는데 지금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것이 미술사일까? 이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책에 이제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일단 미술사를 공부하기 전에 당신이 알고 있는 미술사가 뭔지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그 책을 쓴 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미대생들에게 비어있는 종이를 주고 너가 알고 있는 미술사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어있는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미술사에 대해서 마인드맵이 됐건 브레인스토밍이 됐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너무 재밌는 게, 중국 학생들은 둔학미술 이런 걸 적고요, 일본 학생들은요 우키요에 이런 걸 적었다고 해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인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걸 적으면 분명히 이중섭이라던가 박수근이라던가 이런 한국 작가들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김홍도의 이름이 나오겠죠. 즉 사람은 모두가 다 미술사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나라, 살아온 환경, 주변 조건에 의해 미술사에 대해서 다르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적어가다 보면 내가 무엇이 좀 비어 있는지, 어떤 부분의 지식이 좀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술사는 다 알았는데 라파엘 전파는 공부를 정말 안 했었구나, 아, 나는 중세 시대를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이 미술사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지식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좀 더 재밌었는지를 좀 파악하는 거, 저는 그것이 첫 번째 미술사 공부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공부를 해왔던 것은 맞죠. 하지만 이 수많은 미술사의 이야기 안에서 내가 더 유독 흥미를 갖고 있고, 혹은 내가 정말 몰랐던 부분이 어딘지 좌표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저는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꼭 미술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얼마만큼일까 하고 적어보다가, 와,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네 하면서 좌표를 찾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자가 점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런데 내가 정말 미술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이 미술사 공부하려고 그러면 무슨 책부터 사시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많이 보셨죠? 저도 예경출판사에서 나도 아티스트라는 어린이
미술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 애경출판사에서 나온 이 서양미술사, 곰브리찌의 서양미술사는 거의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미술 관련 책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보자마자 막 아우 재밌게 읽나요? 누군가는 이런 책들을 막 하루 만에 다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 만에 다 읽기에는 너무 두껍습니다. 근데 곰브리찌는 사실 이 책을 미술 입문자들, 특히나 청소년들을 위해 쓴 것이 맞죠.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딱 덥석 받으면 성경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미술을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얘는 옆에 두고 더 얇은 책을 찾습니다. 자, 처음에 곰브리찌 서양미술사가 읽었는데 좀 재미가 없네. 어떡하지? 재미가 있으면 이걸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가 없다. 그럼 돌아가야 합니다. 좀 더 얇은 이런 클릭 서양미술사로 봅니다. 얘는 좀 얇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그리스 로마 미술만 해볼까? 자, 이렇게 읽다가 너무 빨리 끝났어. 지식이 뭔가 부족하네? 그럼 다시 또 두꺼운 책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림아. 그래서 이제 좀 더 얇은 책, 이제 클릭 서양미술사도 워낙에 많이 보는 책이죠. 근데 비교를 하면서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젠슨의 서양미술사에서는 내가 궁금했던 사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오히려 재밌죠. 똑같은 앙리 루소를 설명할 때 곰브리찌는 이렇게 얘기했고 클릭 서양미술사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젠슨의 서양미술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좀 수평적으로 지식이 확대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방 안에 책을 많이 갖고 다녀야 돼서 이제 어떤 책들, 좋은 책들을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요만큼만 한번 훑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좀 책을 잘라서 가지고 다녔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클릭 서양미술사도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어렵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내려갑니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사실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가 의외로 어른들이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는 청소년용으로 먼저 읽고 괜찮으면 다시 성인용으로 읽습니다. 이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는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왜 2개가 있냐면 작가가 다릅니다. 재밌죠? 아마 뭔가 이렇게 절판이 됐고 다시 책이 나오면서 저자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두 저자의 생각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청소년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서양미술사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서양미술사는 어린이 그 챕터에서 보면 뭐 이런 미술관에서 뭐 놀자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한참 정말 우리나라의 미술 글쓰기 붐을 일으켰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주원 선생님 느낌이 있는 그림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사실은 지금 제가 눈앞에 보이는 책들 위주로 좀 꺼내가지고 이게 좀 눈에 띄었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일러스트처럼 미술사 전체가 좀 정리되어 있는 이런 더 쉬운 책, 요약본, 뭐 상징주의에 대해서 한쪽, 야수주의에 대해서 한쪽,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책들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미술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난이도가 어떤 책이 적당한지 알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죠. 그래서 곰브리찌, 젠슨, 클릭 뭐 이런 어떠한 좀 공부하기 좋은 도서에서 더 좀 청소년을 위한 도서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린이를 위한 미술사 책으로 내려가면서 본인이 어려울 때는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더 다시 어린이용, 청소년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지식들이 쌓이게 되죠. 자, 그랬을 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베네치아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유는 이런 전체적인 미술사의 역사가 나온 책들은 이렇게 한 시대, 한 지역에 유행했던 아니면 중심이 됐던 미술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서점에서 베네치아 미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다이즘이라던가 자신이 좀 답답하고 궁금했던 분야의 책들을 더 삽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물처럼 한 시대나 한 화가에 대해 빠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수직적으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바로크와 로코코만 나온 책이라던가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번 달은 내내 중세야. 예전에 내가 중세시대 미술을 공부했지만 다시 이번 달은 나만의 테마를 정하는 거예요. 난 중세시대에 대해서 더 좀 이번에는 공부해야지. 그럼 서재에서 중세시대 부분 책만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이런 숨겨진 작가가 있었네?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네? 찾아보고, 반대로 뭐 한 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주는 책, 뭐 윌리엄 호가스, 본인이 키우던 퍼그죠. 너무 귀엽죠. 이 윌리엄 호가스의 책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이 강아지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떠한 화가의 개인 스토리가 궁금하면 화가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열화당 같은 곳에서는 현대미술 총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몇 개 꺼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제 서재에 많은데, 내가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지식이. 그러면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학자나 비평가, 작가는 누구인가,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권 이 책을 들고 나가서 친구 오기 전에, 미팅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읽으면 틈틈이 계속 미술사 지식을 좀 이렇게 두꺼비집처럼 탄탄하게 쌓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총서들도 좀 이렇게 많이 사놓는 편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모든 책들을 그냥 새 걸로 사면 너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알라딘 중고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이거 책이 싸게 나왔네? 이 책이 있네 하면서 계속 좀 쌓아놓는 편이에요. 이유는 저희가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좀 하나의 에너지 소모가 크고, 급할 때는 당장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중고 도서 매장을 되게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책들이 나오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떻게 5일 만에 서양 미술사를 끝내냐 하겠지만, 대중서는 뭐 3일 만에 읽는 서양 미술사, 뭐 일주일 만에 읽는 동양 미술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최현욱 선생님 책인데, 최현욱 선생님은 블로그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묶여져 있는 책, 5일 만에 끝내는 서양 미술사, 끝나지 않더라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부분의 지식도 채워 넣습니다. 마치 비타민 링겔 맞듯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작가의 자서전입니다. 작가가 이제 자서전을 쓰거나 책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작가의 자서전 같은 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읽은 책들은 뭐 장욱진, 강가의 아뜰리에라던가 이우환 선생님 책들. 그래서 미술사를 공부를 하실 때는 너무 무조건 두꺼운 책부터 시작을 하기보다는 두꺼운 책을 옆에 두고, 얇은 책들도 두고, 내가 어떠한 좌표에 있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항해하듯이 천천히 나아가셔야 하고, 특히나 미술사 공부는 뭐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작가들은 또 발굴되고 현대미술로 이어져 오면서 재조명되는 작가들도 많고 문화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미술사와 현대에 진행되는 전시들을 비교하면서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너무 막 미술사 공부하면 막막하기보다는, 내가 오늘은 좀 뭐 동양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오늘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근데 동양 중에서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흥미롭나 해서 뭐 청소년을 위한 도서에서 한 책 더 읽으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백자가 궁금하면 백자에 관련된 책을 더 깊숙이 읽으시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읽으시면 한 미술사 공부를 적어도 한 3, 4년 계속 하시면, 학교를 꼭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어떠한 다양한 작가들, 다양한 사조들, 역사의 흐름, 그와 어울리는 문화사나 세계사, 이런 지식들이 같이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미술사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런 좀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소개한 책들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